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7강 동남아의 이슬람 문학 7의 1강 말레이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긋고 이슬람 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에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동남아시아 말레이는 원래 산스크리트 문명권에 소속되었다. 15세기 이후에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공동 문어를 바꾸어 아랍어 문명권의 일원이 되었다. 말레이의 이슬람화는 인도 이동아시아 중세 전기의 대승불교의 세계가 중세 후기에는 힌두교, 신유학, 상좌불교, 이슬람교, 네 문명권으로 갈라진 현상의 하나이다. 이웃나라에서는 상좌불교를 택할 때 말레이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해안에 살고 상업과 해운에 종사하는 말레이는 인도에서 건너오는 이슬람교도와 빈번하게 접촉하다가 이슬람교도가 되었다. 인도의 무슬림이 무굴 제국의 공용어인 페르시아어를 새로운 문어로 삼은 것과 달리 말레이인들은 인도를 거쳐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으면서도 페르시아어가 아닌 아랍어를 사용해 이슬람교의 경전어가 아랍어임을 재확인했다. 말레이는 말라카 해협 양쪽에 항구를 만들어 해운과 교역에 종사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에 이슬람교를 쉽사리 받아들였으며 이슬람교 덕분에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이슬람 신학을 이해하는 수준은 낮으나 다국적의 지식을 광범위하게 얻어 활용했다. 상인들이 문화의 수용과 창조를 후원하는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서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같은 종교를 믿었지만 무굴 제국의 궁정에서 활동하는 인도의 이슬람교 문인들이 중세 후기의 정신주의를 오래 지속시키려고 한 것과는 다르게 상인의 나라 말레이에서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성향을 일찍부터 나타냈다. 말레이인이 아랍어를 익혀 아랍어 문학을 스스로 창작한 것은 아니다. 아랍어 학습이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아랍어를 기본 교리서나 읽을 정도로 익혀 아랍 문학을 받아들여 민족어 문학에 수용하는 데 힘썼다. 말레이어 문학은 아랍어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산스크리트 문학과 관련을 가지고 민족어 문학을 이룩하는데 말레이인이 주변의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뒤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랍어 문학을 중심지에서 아주 먼 곳에서 대강 받아들여 자기 나름대로 이용하는 데 그쳐 가장 먼 주변부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말레이는 아랍어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경전을 번역해서 사용해야 하는 예외를 만들었다. 아랍어 문학을 번역할 때는 외국인이 큰 기여를 했다. 17세기 초의 라니리는
인도 구자라트 지방에서 태어나고 메카에 가서 아랍어를 익혀 이슬람교 교리서를 말레이어로 간추려 번역했다. 술탄의 정원을 지어 이슬람교에서 본 세계사를 서술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침이 되는 지혜를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흥미로운 일화를 풍부하게 들었다. 아랍 문학을 본받기 위해 아랍어 단어가 많이 들어간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페르시아시를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는 시인들도 같은 시기에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함자흐를 특히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말레이의 이슬람교 문학에는 고답적인 시문보다 대중문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슬람교의 내력에 관한 전설을 가져와서 히카야트라고 하는 소설을 만들어 자기네가 겪고 있는 역사적인 시련을 다루기도 한 것이 아랍어 문학을 수용한 가장 두드러진 성과이다. 아랍 문명권의 중심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주변부에서 뒤늦게 불철저하게 받아들인 이슬람교가 귀족 문화가 아닌 민중 문화와 전맥되어 그런 결과를 산출했다.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이후의 말레이 문학 가운데 더욱 주목할 것은 역사서이다. 이슬람 국가의 내력을 말레이어로 서술한 역사서가 13세기 말의 파사이왕 이야기 이래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거듭 이루어졌다. 그런 일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는 찾을 수 없어 팔리어 문명권 상좌불교 국가의 관습에 자극을 받아 생긴 변이가 아닌가 추정된다. 상좌불교 국가에서는 스리랑카는 물론 타이에서도 역사서를 공동 문어인 팔리어로 썼는데 말레이에서는 말레이어를 사용한 점이 다르다. 말레이에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공동문어를 사용하기 어려워 자기네 언어로 역사를 서술했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레이 역사이다. 이 책은 16세기 초에 처음 이루어진 다음 17세기 초까지 추가되고 개변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작자는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메카에 가서 머문 적이 있고 아랍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본문 가운데 있다. 아랍어 외에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 타밀어, 자바어, 중국어 등 다른 여러 외국어의 단어도 인용한 것을 보면 광범위한 지식을 갖춘 국제인이었다. 저자는 학식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 구어에서 가져온 말레이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서 흥미롭고 박진감 있는 서술을 했다.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눈으로 보는 듯이 묘사했다. 여러 나라의 배가 드나드는 항구의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냈다. 역사서가 실기 문학이기도 하고 역사소설이기도 하게 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비장하는 역사서를 일반 독자들이 널리 탐독하는 역사서로 바꾸어 놓는 세계사적 전환을 마련했다. 유럽인의 침략에 대항하는 문학을 히카야트에서 이룩한 것이 말레이 문학의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이다. 원래는 아랍세계의 인물이었던 히카야트의 주인공을 말레이인으로 바꾸더니 그 다음에는 말레이인이 유럽의 침략자를 싸워서 물리치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말레이의 용사가 할아버지를 죽이고 아내를 납치해간
포르투갈의 왕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도 있다. 백인 통치자를 적대자로 삼고 싸웠다는 것도 있다. 그런 작품은 착상이 단순하고 표현에서 과장이 심해 성숙된 문학이라고 하기 어렵고 사실성이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소설도 아니고 근대 소설도 아니지만 소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통속 소설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은 한국의 군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문학 갈래를 이용해서 유럽인 침략자를 격퇴하는 이야기를 전개한 것은 말레이 문학에서 보이는 독특한 면모이다. 앞서 진행된 4강까지의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의 정규 강좌와 특강 진행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